자, 여기서는 양자수에 대해서 퀀텀, 푸어언텀 넘버, 양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줄여서 우리가 QN이라고도 쓰고 한글로는 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양자수, 자, 위에서 우리가 파동 함수를 얻어내면서 방사상 부분, 뭐 라디알 부분 알아내면서 그거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수가 양자수 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파동함수에 뭔가 이상한, 그치, n 이런 값들이 껴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일 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대체 이 문자의 의미가 뭘까를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양자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는 규칙성을 나타내는 수, 그걸 다르게도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양자화라는 개념을 알지. 그래서 양자화가 이제 불연속적이다라는 것도 알 텐데 그 불연속성을 표현하는 수가 양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양자수는 기본적으로 딱 정수값, 스핀 양자수도 있지만 아무튼 딱 정해진 값들만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걔네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양자화된 성질들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쭉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돼. 뭐 에너지라던가 뭐 가운동량이라는 운동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양자수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도 불연속성을 가지게 되더라. 자, 다시 맨 처음에는 원래는 파동함수에 속해있던 그냥 의미 없는 어떤 수였어. 오케이? 걔네들은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된 어떤 숫자들이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네. 근데 얘네들의 의미를 이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아이젠밸류를 어떤 값을 갖고 싶어 할 때 쓰는 방정식이야? 슈레딩거는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방정식이지. 자, 오퍼레이터. 자, 연산자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었잖아. 양자역학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에너지 오퍼레이터, 에너지 연산자가 바로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네. 해밀토니안,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가 에너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연산자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운동량, 선운동량도 있고 가운동량도 있고 걔네들을 뭐 위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다 했어. 그 중에서 오늘은 뭐에 집중을 해볼 거냐, 이 angular momentum, 가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좀 집중해서 볼 거야. 운동량 연산자. 오케이? 에너지 연산자는 당연히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각운동량 연산자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거든. 일단 각운동량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이런 제곱 연산자도 있고, 각 축에 대한 각운동량이 구할 수 있는 이런 연산자들도 있단 말이야. X, L 제곱하고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쓰자. L 제곱 연산자가 있고, LX, LY, LZ 이런 얘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젠 펑션, 우리가 구한 파동함수를 아이젠 펑션으로 해서 얘네랑 이제 연산을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게 된다?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요 제곱 연산자를 취해주면 뭐가 나오게 되고, 각운동량 크기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 각각 축에 대한 얘들을 적용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각 축에 대한 각운동량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연산자들을 그러면 취해보자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취하냐? 이거는 결과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야. 알겠어? 일단 사람들이 파동함수는 지금 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함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랑 여러 가지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시작해서 막 그냥 해본 거야, 연산자를.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해밀토니안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더라?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식을 우리가 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에너지가 n에 대해서 규칙성을 갖는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그 이 n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어떤 특정 함수가 나오고, 그치? 특정 상수가 나오고, 여기에 n제곱분의 z제곱 형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보호 모형에서의 에너지랑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파동 함수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똑같이 에너지를 얻어도 결국 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고. 알겠어? 물론 이제 상수에서는 계산 과정이 아주 복잡하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거의 같다고 봐버리면 돼. 그래서 요 K 값도, 요 상수도 그냥 우리가 보어에서 배웠던 리드버그 상수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자. 이게 그대로 나와. 하이드로젠 웨이브 펑션, 수소를 넣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N이라는 양자수가 L 세 가지가 있었잖아. 파동함수에서 나타나던 의미 없던 양자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연산자를 취했더니 에너지식에는 뭐만 들어가 있더라? n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요 n 같은 경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한 거야? n을 principal quantum number다. 한글로는 주양자수.
에너지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당시에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에너지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에너지의 규칙성을 만들어주는 양자수, 우리가 의미가 없이 그냥 썼던 요것 중에서 얘는 에너지의 규칙성을 넣어주는 수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해서 얘를 주양자수라고 해주기로 한 거지. 지금 이 파동함수에 우리가 구했던 그 파동함수를 그대로 넣는 거야. 다음 이제 가군동량도 막 궁금해서 사람들이 넣어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요 가군동량 제곱값을 넣었을 때, 자, 요 가군동량 제곱은 뭐에 대한 식이 나오냐면 L에 대한 규칙성을 갖게끔 식이 나와.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L 플러스 1에다가 H 바의 제곱.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될 것까지는 없는데 봐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외워. 이건 중요한 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군동량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뭐가 규칙성을 갖도록 나온다? 이 값이 있잖아. 그래서 요 L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얘를 가군동량 양자수, Angular Momentum QN, 한글로는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불러주는 요런 게 나오게 된다. 우리가 의미 없던 3개 중에 2개는 그래도 특정 물리량에서 뭘 갖고 있더라, 규칙성을 부여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찾게 된 거지, N이랑 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 가군동량 양자수를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한글로 부양자수 또는 뭐 방위양자수 이렇게도 불러준다, 한글로는. 근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제일 주로 쓰이는 표현이야. 부양자수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느낌이고. 됐고, 가군동량 요게 잠시만 이걸 안 했네.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파동함수를 이렇게 씌웠더니 뭐가 나온다? L제곱이 L제곱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L제곱값을 우리가 뜯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더라? 옆에다 쓸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어수선해. EN을 여기다 쓰고, 넌 지금, 자, L제곱값이 이렇게 나오게, 얘는 검정색. 오케이, 이렇게 됐고, 다음 이제 X축, Y축, Z축 이거를 다 넣어보는데 X랑 Z에서는 별 소득 없이 이제 끝나게 돼. 우리가 남은 게 하나가 뭐야? 그거의 역할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양자수인지를 모르니까. 그치? 그랬더니 요 세 번째, 요 LZ라는 연산자에서 뭔가가 하나 얻어 걸리게 된다. LZ. LZ를 파동함수에 취하다 보니까, LZ 연산자를 이렇게 취해보다 보니까 뭐가 나와? LZ가 나오겠지. 근데 요 LZ식을 보니까 얘가 뭐에 대한 규칙성을 또 가지고 있더라? LZ가 ML에 대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요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ML에다가 그냥 곱해준 형태가 LZ로 이제 나오게 돼.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ML의 양자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얘는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적인 성질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얘를 마그네틱 퀀텀 넘버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자기 양자수, 한글로는 자기 양자수.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양자수, 우리가 파동함수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 양자수들의 정체를 밝혀내게 된 거야. 정체라기보다는 어떤 규칙성, 어떤 데서 규칙성을 갖는지 나타내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L과 ML의 관계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 자, 일단 기본적으로 L 제곱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LX 제곱 플러스 LY 제곱 플러스 LZ 제곱. 각 축에서의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왜냐면 얘들도 다 벡터거든.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전체 운동량의 제곱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보자. LZ 제곱 빼기 LZ 제곱은 뭐야? X제곱 더하기 LY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값이니까 얘가 각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뭐 허수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우리가 얻어낸 이 값들을 한번 식에다가 넣어보자고. 어떻게 돼? 요거에다가, 자, L제곱은 L에다가 L 플러스 1이 이제 L이라고 나온 거지. 1에다가 H 바 제곱 빼기 LZ제곱은 L의 제곱 H 바의 제곱. 자, 정리하면 H 바로 묶어주면 L 플러스 1 빼기 제곱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두 개의 관계성을 이제 알아보면. 그러면 결과는 뭐야? 결론은 L 플러스 1보다 ML 제곱이 L 제곱보다 얘가 더 커야 되고, 이거를 만족하려면 일단 우리가 파동함수에서 얻어진 요 세 가지 양자수들은 다 뭐였어? 요거는 자연수고 나머지 값들은 이제 정수값만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숫자들은 원래는 그냥 수학적인 숫자였다고. 아까 봤잖아. 다항식 막 나오고. 그냥 계산 결과에 의해 나타내는 그냥 숫자였어. 그치? 여기에서 이 조건이 얘네들이 다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ML이 L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ML의 절대값이.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L. 자,
ml은 마이너스 l부터 쭉 이제 마이너스 뭐 l-1 이렇게 쭉 가가지고 0을 거쳐서 뭐 l-1 거쳐서 l까지 플러스 l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 범위가 얘네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얘네 두 개의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 오케이? 요것도 지금 보면은 좀 당연한, 솔직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더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지금 뭐야? L 제곱이고 얘가 LZ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건 자체가 L이 LZ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지금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풀이를 한 건데, 왜냐면 이렇게 얘가 이제 뭐 Z축이다 하고 뭐 여기가 뭐 XY 플레인, XY 평면이라고 했을 때 뭐 L이 대충 요렇게 있어. L이 어떻게 있어도 결국에는 얘가 L 벡터라고 했을 때 이 어떻게 있어도 결국에 이 LZ보다는 크기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같으려면 이제 Z축으로 일치돼 있어야 되는 거고, 각 운동량 자체가. 여기가 이제 L인 거고, 이 길이가. 얘가 이제 LZ잖아. 그치? 요거는 초록색으로. 얘가 LZ. 크기가, 벡터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L보다 LZ가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랑 얘가 일치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양자수 간에도 어떤 규칙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L과 ML의 관계는 뭐 이렇게 되고, 자, L은 뭐 딱히 조건이 없을까? 자, 이거는 위에서 어딨냐, 라디알 파트 나왔을 때부터 여기부터 N과 L의 조건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